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보스턴 사건을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불체자에게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침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상정 소식을 접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3 코리아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법의 핵심 조항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보스턴 사건을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17명이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인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회견에서 테러라는 말에 신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백악관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폭탄이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극악무도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그게 누구이든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연방수사국이 이번 테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왜 이런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폭발 사건 직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은 영웅적인 행동과 친절, 관용, 사랑이었다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응원 나온 8세 소년과 29세 레스토랑 매니저 그리고 중국계 보스턴 대학원생 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보스턴에 어학 연수 중이던 한인 23세 안동석 씨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하는 분위기였던 미국의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마침내 어제 상정됐습니다. 불체자도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렸지만 시민권까지는 장장 1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국경경비, 경제적 기회, 이민 현대화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어제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법안의 공개는 미뤄졌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드러난 상태입니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 고용 척결 등 이민 단속을 전제로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일단 등록 임시 이민자 신분을 취득해 취업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결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또 그 3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체 청년들은 5년 후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취득 즉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현재 4개에서 2개로 줄어든 반면 취업 이민은 실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도 대폭 늘어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가 거의 2배로 늘고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W 비자가 신설됩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상정 소식에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이민개혁 뉴욕연맹은 맨하튼 저들슨 메모리얼 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상원에 이민개혁 법안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개혁 뉴욕연맹은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초청 이민 축소, 서류 미비자들의 합법화 문제 등 이민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민자들을 위한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불필요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가정 이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어떻게 해서든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희생이 됐는데요. 이민개혁 뉴욕연맹은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 상정을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민자들이 요구하는 법안이 정치권에 잘 전달돼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족 이민 초청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들을 우리가 완화해야 될 것이고 또 서류미 비자들을 합법화하는 과정도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빠르게 서류미 비자들이 합법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법안의 내용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하원에서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늦어도 올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연방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이뚜리 코리아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연간 1,500명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게 돼 미국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2코리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 소위원회로 이첩됐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정성 법안으로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이뚜리 임시 취업 비자 1,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법안을 상정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니 팔레오 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 왔습니다. E2코리아 신청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 분야가 해당 분야 전문직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한 갱신할 수 있고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덕분에 세계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의 고전 음악 국악이 K-팝을 넘어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 향연이 펼쳐집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국악 경연 대회가 8월 9일 뉴저지 파인프라자에서 열립니다. 국악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고 한국 국악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3회째 내려오는 이 국악 경연 대회가 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한국의 진정한 음악인 국악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국악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국악 경연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해외 유일의 국악 경연 대회로 한국 무용과 국악을 배우고 있는 비전공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1.5세, 2세들은 잘 몰라요.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 참 많은 상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아이들이 더 기회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일부터이며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법의 핵심 조항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조항은 공격용 무기의 등록 의무화와 8발 이상의 탄환이 든 대용량 탄창 판매 사용 금지입니다.
지난 1월 15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아 발효된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바대로 총기 소지 권리 옹호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설 조항들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전미 총기협회 산하 뉴욕주 소총 권총협회는 이날 대용량 탄창 규제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내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 공격용 무기 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격대회나 사격연습장을 제외한 장소에서 8발 이상이 들어있는 대용량 탄창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1월에 통과된 법에서는 8발 이상 들어가는 탄창의 판매가 금지됐으나 제조업체들이 7발의 탄환이 들어가는 탄창을 제작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9일 10발용 탄창까지는 허용하되 탄환을 8발 이상 장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주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주내 거래가 금지된 공격용 무기 소유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날 웹사이트에 등록 양식을 게시했습니다. 보통 미 명문대학들이 4월에 발표하는 합격 통지서는 어디까지나 예비 합격 통지에 불과한데요. 올해 주요 명문대학의 대기자가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들은 또 한 번의 입학 전쟁을 앞두게 됐습니다. 각 대학들의 합격 대기자 명단에 오른 지원자들은 한층 치열해진 2차 입학 전쟁이 있습니다. 코넬 대학은 2011년 2,988명이던 대기자 명단이 지난해 3,12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3,14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은 올해 1,395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지난해 1,472명보다 줄었지만 2011년보다는 11.8% 늘었고 예일 대학만이 지난해와 동일한 1,001명을 유지했습니다. 맨해튼의 명문여대 버나드 칼리지는 지난해 1,142명에서 올해 1,207명으로 5.7%가 늘었고 콜게이트 대학은 1,425명에서 1,735명으로 무려 39.4%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뉴욕의 쿠퍼 유니온 대학 역시 올해 150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전년도 80명보다 무려 87.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지역의 명문대학도 대기자 명단이 늘기는 마찬가지로 오하이오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은 지난해보다 83.8% 증가했고 조지아 공대도 2배 이상으로 명단이 늘었으며 에모리 대학도 18.9%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24.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가 시작부터 인기네요.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신청 접수 시작 하루 만에 2,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시티바이크는 가입비 $95에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가 다음 달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시티바이크는 1년 가입비 $95를 내는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회원이 되면 1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이용 시간이 45분을 초과하면 별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한 후 다시 대여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회원제 이외 24시간 일주일 이용권도 판매합니다. 그러나 1회 이용 가능 시간은 30분으로 회원에게 제공되는 시간보다 다소 짧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까지 자전거 6,000대와 대여소 330여 곳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자전거 10,000대, 대여소 600곳으로 프로그램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여소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쪽에서 브루클린 북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으며 퀸즈, 브롱스,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아직 없습니다. 시티바이크는 또 최초 회원 가입자 5,000명에게는 단독 체험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념품, 자전거 용품 할인권도 증정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충격과 공포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LA 다운타운 곳곳에도 경찰과 셰리프들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3명의 사망자와 1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인해 미 전역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LA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LA시청 앞 도로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과 셰리프 차량들이 보입니다. 또 공관 앞 국기개양대는 조기가 내걸려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테러로 인해 불안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Yeah, it's frightening. Phil, you got to really watch out now. A school or bus station, you don't never know where to watch out for. 이번 폭발 사고가 운동 경기 중 발생했던 만큼 다저스 스타디움은 어제부터 입장객들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클리퍼스 경기가 열리는 스테이플 센터 앞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시큐리티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또한 BRI 고사 LA 시장은 오늘 공식 발표를 통해 어제 폭발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LA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에 최대한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강화된 시큐리티는 오는 주말 수천 명의 관중이 몰리는 롱비치 F1 경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20일과 21일 LA타임즈가 USC 캠퍼스에서 여는 대규모 북 페스티벌 역시 경찰의 테러에 대한 감시 강화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뉴올리언스의 한 교도소가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총을 소지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교도소. 그러나 교도소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의 한 교도소 안. 수감자들이 맥주캔을 손에 들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감방 한 구석에는 주사위 도박판이 열립니다. 총을 든 수감자도 있습니다. 실탄이 든 총입니다. 형상복 차림에 휴대전화를 든 이 남성 역시 수감자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길에서 만난 경찰관들과 대화까지 합니다. 교도소 내부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샤워장 바로 옆에서 식사가 배급됩니다. 수감자로 넘쳐나는 교도소 안에는 쥐가 들끓습니다. 4년 전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한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라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I was stabbed in my face above my right eye, 2 months in there, and nobody helped me. 교도소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교도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실 관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What we saw in that video occurred 4 years ago in a building that I closed over a year ago. 하지만 교도소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 교도소를 탈옥한 수감자만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어제 아동 방치 처벌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8세 이하의 아동을 최소 12세 이상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에 홀로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만 1998년과 2004년 사이 모두 230명의 어린이가 승용차 안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한 어린 아이들 대부분은 폭염 속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FDR 드라이브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FDR 드라이브 진입로인 이스트 92 스트릿에서 이곳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뒤따라 오던 4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3명이 부상당했고 이 중 5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승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지난 15일 엘머스트 병원 강당에서 뉴욕 시의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인 변호사로는 처음 이 상을 받은 최 부회장은 지난 8년간 퀸즈 생활상담소에서 봉사하는 등 이민자에게 도움을 준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BBCN 은행이 시카고 유일의 한인은행 포스터뱅크를 인수합니다. BBCN과 포스터뱅크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BBCN이 포스터뱅크를 460만 달러, 주당 34.67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은 올 2, 4분기 내에 거래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포스터뱅크는 1989년 시카고 최초의 한인은행으로 설립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선두권 선수들이 골인하고 3시간여 후에 폭발물이 터져 엄청난 참극은 피해갔습니다만 만약 선두권 골인 시에 폭발물이 터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들은 목표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인파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테러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젠 미국에서도 인파들을 대상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어디를 다니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에서 언제부터인가는 먹고 살기 좋은 나라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도 아닌 인종차별과 온갖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미국은 세계의 우방으로 가난한 나라에 식량을 지원하고 의약품을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적을 만들고 그 적들로부터 끝없는 공격과 테러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미국 방문객들에게 지나친 검색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만들었고 또한 검문 검색한답시고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에 따라 인종차별을 일삼다 보니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만들어 더욱 미국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는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던 중동 지역에 대화와 타협과 중재 노력을 지속했어야 하는데도 한쪽 편만을 지지하다 보니 이슬람들은 미국을 적대시하게 됐고 그 반감이 결국 미국의 상징인 월트레이드 빌딩을 폭파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게 했습니다. 또한 범인을 잡는다며 일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전쟁까지 불사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수없는 인명이 살상되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면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기득권자들과 잘못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만들어진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테러 사건을 거울 삼아 변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스턴 테러범은 분명 검거가 돼야겠지만 범인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한다든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평화적인 정책이 악순환의 끈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진정한 세계의 우방으로서 희망과 꿈을 주는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다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으며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